드라이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드라이버입니다. 주변 장치와 OS 간의 통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다기보다는 참조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드라이버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를 좀 더 좋은 드라이버를 쓰기 위해서 서드파티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번 장은 키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BSP 구조에 있어서 포함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포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입니다. 키틀의 약자는 커널 인디펜던트 트랜스포트 레이어인데요. 이것은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커널과 독립적인 전송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ARM 계열 CPU를 예를 들면 좋은 디버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디버거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디버거의 능력보다는 좀 약하지만 커널과는 독립적인 전송 계층을 사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키트를 이용하면은 커널 디버거나 다양한 윈도우 CE의 원격 툴, 디버그 메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신 매체를 또 지원하는데요. 이더넷이나 USB 시리얼 등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틀은 윈도우 CE를 포팅할 때 거의 필수로 여겨지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BSP를 보면은 키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BSP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BSP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또는 구하실 때 되도록이면 키틀이 있는 아니면 키틀도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팅을 진행하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포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BSP 내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진행하기에 앞서 BSP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보드 소프트 패키지, 즉 BSP는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인데요. 자료를 보시는 것 같이 정리하자면은 BSP는 보드를 만든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BSP를 만드는 것은 보드를 만드는 업체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필수 사양이 아니라 옵션이라는 거죠. 즉 윈도우 CE를 개발하기에 앞서 보드를 찾을 때 마음에 드는 스펙의 보드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BSP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 CE 포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드 업체에 가가지고 BSP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 CE를 포팅할 때는 우선적으로 보드를 선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보드가 BSP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BSP가 제공되지 않는다면은 직접 BSP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슷한 보드의 BSP나 아니면 레프러스 보드의 BSP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포팅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CE에서는 디렉토리 구조를 많이 알수록 포팅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 구조가 꽤 중요한데요. BSP가 포함된 디렉토리는 바로 플랫폼 디렉토리입니다. 이 플랫폼 디렉토리에도 또 많은 보드에 대한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그 디렉토리에 대한 또 세부적인 사항도 다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포팅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죠. BSP를 받거나 처음에 만드실 때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플랫폼 디렉토리에 여러가지 보드에 BSP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커먼이 있는데요. 커먼 부분은 디렉토리에서 BSP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플랫폼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MS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SP가 그 플랫폼 폴더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주로 이제 많이 수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인데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일 추가나 아니면 메모리 구성을 할 수 있는 BIB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사용되어질 레지스트리를 구성하는 레지스트리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디렉토리와 파일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컨텐츠를 지정할 수 있는 DB 파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에 좀 더 각 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IB 파일을 보겠는데요. BIB 파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와 관련된 메모리 맵을 설정하는 부분과 파일을 등록하는 파일 등록 부분,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파일을 등록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미지에 OS에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자료 도표를 보시면은 name, path, memory type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name은 이미지 안에 생성된 파일 이름을 말하고요. 두 번째 path는 개발 PC에서의 파일 경로와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release 디렉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toma.ttf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는 NK 이미지 파일에 들어가야 할지 정하는 항목이고요. 타입은 파일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시스템 파일인지 아니면 히든 파일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파일 섹션과 모듈 섹션 이렇게 나눠집니다. 파일 섹션에는 일반적으로 압축되어 보관되는 특성이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시스템과 좀 별개의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주로 폰트나 단축 아이콘, 멀티미디어 관련 파일들이 포함이 되고요. 모듈 섹션은 파일 섹션과 반대로 압축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커널과 관련된 파일들이 포함이 됩니다. 주로 이제 플랫폼 BIB 같은 경우에서는 드라이버와 관련된 파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BIB 파일의 또 다른 역할은 메모리 맵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통 config BIB 파일에서 이루어집니다. OS에서 사용되는 메모리의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실제로 사용되는 메모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은 NK와 RAM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NK는 이미지를 말하며 시작 주소는 가상 메모리의 주소값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물리 메모리 공간에 NK 이미지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BIB 파일의 역할인데요. 스타트 어드레스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NK 이미지의 사이즈만큼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 이후부터 주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이 됩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값은 물리 메모리의 사이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물리 메모리의 값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 C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메모리 맵을 설정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윈도우 C 포트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윈도우 C에서도 일반 데스크탑에서 마찬가지로 레지스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컴포넌트로 인해서 필요한 레지스트리는 MS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즉 디폴트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레지스트리를 찾아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 알리지 파일에 추가로 레지스트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레지스트리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그 수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포팅하는 OS의 디폴트 값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모든 OS에 대한 적용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알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변경해야 할 레지스트리만 따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